우크라이나군이 북한산 무기가 보관 중인 러시아 국경 브란스크 지역에 러시아 군사 창고를 밤새 공격해서 완전히 파괴시켰습니다. 이로 인해서 수십만 발의 포탄 등이 불길로 사라져서 러시아군은 엄청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Y타임스가 짚어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미국의 시사주간지 뉴스위크는 현지 시간으로 10일 전날 밤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이 브란스크의 무기 보관 창고를 집중 공격했는데 이 폭발은 10일 새벽 시간까지 이어졌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무기 창고에는 북한이 러시아에 공급한 수십만 발의 탄약이 보관돼 있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자유아시아 방송 RFA도 현지 시간으로 10일 익명을 요구한 미국 국방부 고위 관리의 말을 빌어서 이는 전쟁 중 가장 큰 탄약 손실로 기록됐으며 러시아군은 남아있는 탄약고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비효율적으로 운용될 가능성이 높아서 전선에 탄약을 전달하는 속도를 늦추게 될 것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앞서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9일 밤 러시아 브란스크 접경 지역의 무기고를 드론으로 공격했다 그러면서 해당 무기고에는 북한이 제공한 미사일과 포탄이 보관되어 있었으며 러시아군이 사용한 강력한 활공포탄도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이어 이런 무기고의 파괴는 러시아 군대에 심각한 물류 문제를 일으켜서 러시아의 공격 능력을 크게 감소시킨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알렉산더 보고마즈 브란스크 주지사는 현지 시간으로 9일 텔레그램에서 포격을 당한 무기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브란스크의 일부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그러면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드론 24기를 요격했다라고 전했습니다. RFA는 이번에 공격을 받은 무기고는 총 면적 3.5제곱킬로미터로 위성사진에서 일부 탄약이 야외에 보관된 모습이 확인됐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실제로 유럽 우주국의 센티널2 위성이 9월 25일 촬영한 위성 이미지를 보면 러시아 브란스크 지역의 카라치프 무기고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우크라이나군은 지난달에도 북한산 탄도미사일인 KN-23이 들어있는 러시아 무기 창고를 드론으로 공격해서 파괴하는 등 최근 한 달 동안에 크라스노다르와 트베르 지역 등 총 4군데의 탄약 창고를 공격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지난 9월 크라스노다르의 티오르츠크 기지가 러시아의 3대 탄약 저장 기지 중 하나이며 북한 탄약이 보관되어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물론 우크라이나가 브란스크의 무기 저장고를 공격한 것은 단순하게 북한산 무기를 별도로 추적해서 공격한 건 아니고 그곳에 활공 유도 포탄들이 보관되어 있어서 공격 목표로 삼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특히 이번에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을 받은 브란스크는 현재 우크라이나군이 점령 중인 쿠르스크 바로 옆이라서 브란스크의 탄약 창고 공격을 통해 우크라이나 동부 및 이 쿠르스크 공격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RFA는 우크라이나 이번 공격이 러시아의 북한제 무기 사용을 억제하려는 의도는 아니지만 러시아가 심각한 무기 부족 문제를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지난 2월 키우의 SBU 보안국은 러시아가 12월 말부터 우크라이나에 KN-23 그리고 KN-24를 알려진 북한산 화성 11 미사일 20여 발을 발사해서 최소 24명의 민간이 사망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국제전략문제연구소의 파비안 힌치 연구원은 연초 뉴스위크와의 인터뷰에서 모스크바가 우크라이나에 북한 미사일을 배치한 것과 관련한 정보와 첩보가 풍부하다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영국의 더 타임스는 지난 5일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사용하는 포탄의 절반, 그러니까 연간 한 300만 개를 북한이 공급하고 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푸틴은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 김정은이 보낸 무기에 의존하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장인 키릴로 부다노프는 북한이 러시아에 보낸 포탄 때문에 우크라이나 동부에서의 전황이 러시아에게 유리하게 흐르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국가는 바로 북한이다 이렇게 성토한 바 있습니다. 더 타임스는 이어서 지난 9월 이란은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200발을 선적했고 중국은 러시아 방위회사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면서 장거리 드론을 만들고 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정확한 증거도 서방 정보기관들은 가지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더 타임스의 보도를 뒷받침이라 하듯이 RFA는 지난 7일 북한이
러시아에 공급한 탄약의 품질 관리를 위해서 인력을 파견했다는 우크라이나 당국자의 증언이 나왔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매체 키우포스트는 현지 시간으로 지난 7일 안드리 코발렌코 우크라이나 국가안보국방위원회 산하 허위정보대응센터 센터장의 말을 빌어서 도네츠크 지역의 북한군 주둔은 주로 소수의 공병 인력과 관련이 있으며 이는 북한에서 공급되는 탄약의 품질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드리 코발렌코 센터장은 이어서 북한군이 탄약 결함을 기록하고 러시아군의 사용을 점검한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북한 탄약에 점점 더 의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2022년 개전 이래 122m 포탄 500만 발에 해당하는 컨테이너 1만 개의 분량의 탄약을 러시아에 지원했다라고 추산합니다. 그러나 북한산 포탄을 운용하는 러시아군 포병이 부상을 입었다거나 탄도미사일의 절반이 목표 지점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등 북한 무기의 품질을 잇따라 지적하는 외신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장에서 북한군의 존재는 지난 3일 도네츠크 전선에서 우크라이나군의 미사일 공격으로 사망한 20여 명 가운데 북한군 6명이 포함됐다는 키이우 포스트의 보도로 드러났습니다. 키이우 포스트는 숨진 북한군이 품질 관리팀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서 이들이 전투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으며 경험을 교환하기 위해 전장에 도착했다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미국 등 서방 정상들에게 우크라이나의 승전 계획을 호소하려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계획이 초강력 태풍인 허리케인 때문에 일단 연기됐습니다. 당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포함한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서방 20개국 정상들은 오는 12일 독일 람슈타인 공군기지에 모여서 우크라이나 방위연락그룹 회의를 열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지원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미국 등의 초강력 허리케인이 불어닥치면서 일단 무기한 연기된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 회의가 이제까지 국방장관급이 참석했던 모임이었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정상급 회의로 격상돼서 우크라이나의 대러시아 공략이 새로운 전기점을 맞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일단 모두 보류가 된 겁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러시아에 대한 반격 방안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경제 지원 내용을 담은 승전 계획을 설명할 예정이었습니다. 승전 계획의 핵심은 우크라이나가 미국산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 타격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것입니다. 미국은 이제까지 확전 우려를 이유로 미국산 미사일의 러시아 본토 타격을 불허해왔습니다. 문제는 이 회의체가 사실상 무기 연기되었는데 언제 다시 열릴 수 있을 것이냐의 여부입니다. 특히 바이든의 임기가 3개월 정도 남은 시점이라 대선 전에 이 회의를 다시 열지 못한다면 대선 결과에 따라 날짜를 잡을 수 있을지 아니면 완전히 펑크가 날지 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대안으로 이 회의를 정상급이 아닌 장관급으로 낮춰서 진행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역시 미국의 의지에 달렸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됩니다. 와이탄 국제정세 분석의 추부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